소에게만 감염되는 럼피스킨병이 경북과 제주를 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사육 농가들은 럼피스킨병 유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들어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사업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민족계몽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낸 소남 이희루 선생의 고택이 역사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희루 선생의 후손들이 고택을 중구청에 기부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19일 충남의 한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구와 경북에서는 감염 사례가 없지만 292농가에서 8,652마리를 키우고 있는 달성군에선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에 마련된 럼피스킨병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이 소독시설 안으로 진입합니다. 1분여 동안 소독제가 뿌려지고 바퀴를 중심으로 추가 소독이 진행됩니다. 달성군에 하나뿐인 이 거점 소독시설에는 하루 20대 정도의 운반 차량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계란차들하고 사료를 실은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들이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 실은 차들은 아직 덜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소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충청남도의 한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번 주 초순까지 확인된 감염 사례만 67건입니다. 경남을 경계 지역으로 둔 달성군도 유입을 막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0도 미만의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방재단이라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소독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소독 지원을 해주고. 사육 농가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내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가 먹는 물통까지 깨끗하게 소독하고 또 세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모기파리라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사료차나 이런 게 자꾸 그걸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차량 자체를 이제 거의 올 일이 없죠. 대구에는 럼피스킨병 백신이 오늘 새벽 도착해 각 농가로 보급됐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들어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부지에는 현재 대구시 산격청사가 있는데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선 시청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청사 건립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도심융합특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구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대구시는 내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용역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를 청사 이전 및 대구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 주도의 미래혁신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도심 융합특구의 핵심 앵커 부지인 경북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해선 현재 부지를 사용 중인 대구시 상격청사를 비워줘야 합니다. 따라서 도심 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신청사 건립에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심 융합특구 조성과 신청사 건립 사업 모두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획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에서 민족계몽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낸 소남 이희루 선생의 고택이 역사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희루 선생의 후손들이 고택을 중구청에 기부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현 하늘마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구 중구 서성로의 한 고택.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에서 민족계몽운동의 씨앗을 뿌린 소남 이희루 선생의 고택입니다. 이희루 선생은 중구 북성로의 계몽교육기관인 우현서루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20-30명씩 항일운동가들을 키웠습니다. 이 고택에서는 대구 지역 독립운동사와 계몽교육 등에 관한 사료뿐만 아니라 우현서루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매각된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소남 이희루 선생의 후손들은 이희루 선생의 항일 정신을 지역민과 공유하도록 해달라며 이 고택을 중구청에 기부했습니다. 이후 중구청은 이 고택을 전시관과 학습관 그리고 여행객 쉼터로 조성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은 1919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100년이 넘었죠. 그만큼 이제 역사가 있고 뜻이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그런 고택으로서의 그런 멋스러움도 있고요. 시민들은 여기서 이제 멋스러움을 보면서 휴식도 취하고, 그다음 이 집에 담겨 있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움도 얻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루 선생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의 큰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상화 시인은 독립운동가인 친형 이상정 장군 등 형제들과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유서 깊은 곳입니다. 중구청은 이곳을 중구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저희들 골목 투어 1코스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래서 투어객들이 오시면 여기서 관광객 쉼터 역할을 하고 또 여기에 또 전시관이 또 있습니다. 예, 전시관에서 또 교육도 받고 또 교육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희루 선생의 항일 정신을 되살린 공간이 대구의 중요한 역사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도심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공해, 흉물이라고 비판받았던 정당 현수막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현안을 짚어보는 이슈파이터. 오늘은 정당 현수막 규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의 한 사거리. 지난달만 해도 사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던 각 정당 현수막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도심 거리에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실제 보기에 벌써 문이 어지럽잖아. 뭐 말도 아닌 소리 그냥 붙여놔놓고 맨날 무슨 좋은 걸 갖다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맨날 싸우는 거라니. 도심 주요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사라진 건 대구시의회에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 건 인천과 울산, 광주에 이어 대구가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고 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난 30일부터 효력에 발생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로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작년에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장소 개수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이 주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심각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현수막이 다른 거는 더 필요 없는 거는 다 우리야 뭐 댕기는 게 뭐 불편한 경우인데 앞에 잘 안 보이니까 더 힘들지. 대구시는 당장 11월부터 각 구군과 함께 정당 현수막 합동 정비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정 게시대가 아니라 각 도심에서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철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이번 조례 제정이 반헌법적이며 상위법을 위배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정당은 이 조례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대구시의 정당 현수막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 제37조를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 현수막을 이용한 정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를 만든 인천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그걸 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엄연히 이제 인천시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어쨌든 상위법 위반되어 있고 그리고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정 게시대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했지만 대구에 있는 지정 게시대 340여 개는 모두 일반 게시대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게시대마다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정당이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현수막을 4개까지 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4개로 제한했는지 그 근거도 부족합니다. 혐오나 비방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어디부터가 비방이고 어디까지가 혐오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머지않아 자동 폐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12월 달에 법률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이번에 법률을 개정한다는데 이 조례가 10월 30일부터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법률은 12월에 또다시 개정되면 이 한 달짜리, 한 달 반짜리 조례를 왜 이렇게 굳이 대구시가 이렇게 억지로 하는지. 지역 정치권은 무엇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제한 범위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은 정책 현수막 게시가 정당의 정당한 활동이라며 조례 제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의 경우 대구시의회 정당 현수막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달서구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BTV 대구방송 대담 프로그램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시장 재임 당시 결정됐던 시청 신청사 건립을 결자 해제하고 달서구병을 대구 정치혁신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서구병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됐던 권 전 시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달서구병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 달서구병 출마를 향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 권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 결정된 시청 신청사 건립을 결자 해지하고 대구를 잘 알고 있는 재선 시장 출신으로서 대구 정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신청사 문제도 있고 또 대구 정치를 또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염원도 받들어서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리 달서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달서병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기민주주의로 결정한 신청사는 시민의 결정을 존중해서 예정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역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이 최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를 잠재적 공천 경쟁자를 비난하는 데 활용한 건
비열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하고 관계없는 전임 시장인 저를 국정감사장에 소환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국정감사의 대상인 현 시장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찌 보면 좀 아부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이 안 됐구나. 신청사 기금 2천억 중 1,400억을 재난지원금으로 써서 신청사 지을 돈이 없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준 건 포퓰리즘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도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쓴 거는 600억 정도는 썼어요. 네. 썼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기금들은 그냥 통장에 재워 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쓰고. 대구와 우리나라 정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역, 계층,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과 갈등만 키우기보다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통합의 정치, 혁신의 정치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독도재단이 해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독도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전파하고 향후 자국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기대하는 건데요. HCN 공희철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동해 끝자락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힘든 여정을 거쳐 독도를 밟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짧은 20여 분 남짓 시간 동안 독도를 가슴에 새깁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기회를 얻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친구, 외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한국 친구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매년 400여 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독도재단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독도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는 어떤 면에서 봐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의 땅입니다. 저는 이런 날 여기 와서 되게 영광입니다. 독도 가는 게 어렵다고 하던데 내일 독도에 꼭 가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서 나중에 베트남 돌아가시면 베트남 친구에게 알리고 싶어요. 독도 탐방의 시작은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유시다오포로에서 시작됩니다. 밤 12시쯤 울릉을 출발해 6시간의 향해 끝에 울릉 사동항에 도착합니다. 사동항에서 조동항까지 차량으로 10분가량 이동하게 되면 동해바다 채끝단에 자리한 우리 땅 독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2,800여 명의 외국인이 독도 탐방에 나섰습니다. 매년 국내 체류 원어민 교사와 유학생에게 독도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고 외국인에게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SNS를 통해 독도 사진과 영상을 홍보하거나 귀국 후에 자신들의 나라에서 독도를 알릴 수 있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대외로 알리기 위한 노력. 독도를 찾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들도 다시금 독도의 소중함을 기억할 겁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 만가구의 벽은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9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501가구로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712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79가구가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미분양 물량의 17.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만가구의 벽은 13개월째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아파트 2채 중 1채 이상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서구가 52.3%로 서울 노원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른 구군을 보면 남구는 31%, 수성구 26.5%, 중구 19.4% 순이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주거지역 슬럼화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달성군 가을 국화축제가 11월 중순까지 송해공원과 사문진 나루터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축제 현장에서는 대형 국화 작품 5개와 600여 개의 국화 화분이 전시됩니다. 또 가을 초하류 등 4만 본 정도의 꽃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합니다. 가을 느낌을 한층 더할 조형물이 전시되고 다양한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인천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회에서 일부 주민의 반발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입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월미도에서 영종도를 잇는 제4 연륙교 건설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구의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경기도 내에만 139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입학생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천안에서 초등학생과 또래 중학생들이 연루된 집단 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5일은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고유의 땅인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